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카페 하는데 블로그 체험단 리뷰를 꾸준히 쌓으려고 계속 다양한 루트를 모집하는데 지방 소도시이다 보니 체험단 하셨던 분들이 많이 겹쳐서 모집이 되는데 같은 분에게 여러 번 하는 건 괜찮을까? 어뷰징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 중요하죠. 이런 고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 체험단 모집이 서울 수도권은 웬만하면 잘 되거든요. 잘 돼. 근데 이제 지방도 관광지들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 그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근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이니까 뭐 그것도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자꾸 겹치는데 여러 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겹쳐도 계속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자꾸 온 사람이 또 오고 온 사람이 또 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그죠? 이거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네이버가 이렇게 순위 정하는 로직이 다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 플레이스도 다 이거예요. 첫 번째, 적합도, 관련도. 두 번째, 인기도, 반응도. 이건 다 똑같아요. 통합 검색도 마찬가지고, 뭐 플레이스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다 얘네들 각각에서 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부 막 공개한 것들 다 취합하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보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요소에 가점을 줘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로직이 한 가지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로직이 돌아가는데 그 몇 가지 로직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체험단을 여러 개 계속 한다. 여러 체험단 꾸준히 한다는 거 이거예요. 2번 때문에 하는 거야. 2번 때문에 하고 체험단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꾸 주면서 관련도도 자꾸 쌓는 거고 데이터도. 그러니까 1, 2번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모집이 잘 안 되니까 겹치는 걸 계속 하면은 이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맞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제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마케팅 할 때 우리가 뭘 하던 간에 알 수 있는 거하고 알 수 없는 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질문 주신 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 이거는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서 돈 엄청 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걸 왜 아는 척해.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이버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가설을 우리 세울 수 있죠. 우리가 체험단을 같은 사람한테 계속 했을 때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더라. 그건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면은 이제 알고리즘을 확인을 해서 알 수는 있는데 그게 또 바뀌어요. 알고리즘이 바뀌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근데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네이버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이버의 입장에서 보세요. 네이버의 입장에서 어떤 가게가 있어. 가게가 있는데 특정 가게에 어떤 블로거가 자꾸 가서 블로그를 써. 그러면은 얘 어뷰징이네 이러고 얘 마이너스 해야겠다. 얘는 떨어뜨리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면 왜냐면 이런 고민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그 예전에 네이버에서 퇴사하신 분 개발자분이 또 오신 적도 있어요. 얘기 들은 것도 많은데 네이버 직원분들도 이런 고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런 로직이 있다면 그 광고 대행사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로직이 있는 걸 알게 되면 공격을 해요.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 왜냐면 내가 광고 대행사를 하는데 그 업체한테 계속 광고 비용을 받으려면 내가 맡은 그 업체가 계속 상단에 있어야 되잖아. 상단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업체에 플러스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업체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 경쟁이 되는 위에 있는 업체들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이 있으면 막 떨어뜨려. 다른 가게에 막 계속 한 블로그로 계속 리뷰를 쓰는 거야. 이상하게 막 배포형으로. 그러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체험단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어뷰징 처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저도 식당 운영하면서 몇 번 중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건 꼭 그건 아닌데, 요즘에 또 저기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생각나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예약을 하면 예약을 계속 하거든요. 처음에 예약을 한 거는, 예전에는 네이버의 그 리뷰가 원래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지금 다음이나 구글처럼 아무나 쓸 수 있게 돼 있었는데, 하도 이것 때문에 작업질을 하고 신뢰도를 막 뭐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영수증 리뷰가 나오기 전에는 리뷰를 쓸 수가 없었어요. 리뷰를 쓸 수 있었는데 보이질 않았고, 그 영수증, 네이버 예약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이버 예약을 해야만 리뷰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네이버 예약 리뷰 이벤트를 2017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오신 손님들이 집에 가서 리뷰를 쓰면은 스타벅스 쿠폰 3,300원짜리 그거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고민을 계속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내드리면 일단 그거 때문에 리뷰도 이제 많이 안 쓰실 분들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저희 근처에서 이제 뭐 어디 회식하거나 뭐 이럴 때 예약하는 그 직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원분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오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잖아. 나중에 와서 하고 리뷰 하나 써주면 이렇게 커피 쿠폰,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니까 오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제가 그걸 다 엑셀로 기록을 다 해놓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이 오시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으로 진짜 10번 넘게 지금까지, 엊그저께도 보내주면서 보니까 열 몇 번 이렇게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저도 이런 고민 맨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자주 예약 써주고 이러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민했어요. 저도 이게 안 좋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 자꾸 리뷰를 쓰는 게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블로그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리뷰 얘기예요. 그 예약 식당에 예약 리뷰를 한 아이디로 계속 쓰면 어뷰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가. 근데 오히려 이 가게는 손님이 한 번 간 손님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리뷰도 계속 써주고 좋은 리뷰를 써주고 이러네. 그러면 사실은 이 좋게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아이디가 반복되니까 그거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자연스럽게 그 가게가 정말로 좋은 가게라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원하는 거는 정말로 좋은 가게를 위해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좋은 가게인 거라면 실제로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그때 예약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만족하면 리뷰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리뷰를 써주는 게, 저희 가게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게 뭐 매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가게는 제가 2017년부터 저는 마케팅을 정말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제 동생한테 대충 던져놓고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왜냐면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장 관리가 너무 힘들어가고 직원 관리나 이런 거 저도 신경을 안 쓰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안 하는데도 항상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은 결국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건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해왔을 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블로그는 아니에요. 블로그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해요. 너무 많이 받지는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면 한 두세 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주기도 너무 짧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텀을 두고 두세 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너무 답을 주저리주저리 하다가 답을 늦게 드린 것 같은데,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약 리뷰 같은 거 말씀드린 이유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했을 때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저희 가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또 봐드리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 핀트가 틀렸다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 자기 사업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잘 되게 할까이고, 노무, 세무 등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자기 업에 집중하는 게 베스트죠. 이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필독도 해놨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영상 이거 있잖아. 세금 공부하지 말고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먼저 해라. 그리고 밑에 마케팅 얘기도 했고, 왜냐면 너무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막상 사업 컨텐츠 보면 완전 교과서 수준 이야기뿐. 이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두 개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